카페, 결혼식 6개월 전. 인사해요. 여기는 제 가장 친한 친구 강아름. 아름아 인사해. 여기는 내 동네 친구 민혁 씨. 아, 안녕하세요. 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미니 씨한테 아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의사라고. 아, 네. 야,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좋아. 아름이랑 민혁 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저도 미니한테 민혁 씨 아버님 무슨 사업하신다고. 그냥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 하나 하고 계세요. 나중에 아버님께 물려받으려고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네. 아름 씨 무용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들어오시는데 백조가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표현 좀 진부한가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이거 내가 괜히 두 사람 소개시켜줘서 친구 둘을 모두 잃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아니야. 미니, 넌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래요, 미니 씨.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혹시나 저희가 잘 되더라도 미니 씨 덕분인데 설마 저희가 미니 씨를 생각 안 하겠어요? 어머, 민혁이 아름이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말도 못 하나요? 아름 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름 씨가 마음에 듭니다. 저 어떠세요, 아름 씨? 아, 네. 저희 한 번 더 만나요.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요. 우리 그렇게 한 번 만나봐요. 사귀는 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아니, 좋으면 사귀는 거 아닌가? 뭘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하여튼, 민혁 씨가 우리 아름이 좀 이해해줘요. 워낙 곱게 자라서 얘가 이런 거에는 좀 순진해요. 에이, 아니에요. 원래 연애는 신중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RMC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일단 데이트 많이 해봐요. 사귀는 건 둘이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았죠? 네. 저와 남편은 저의 친구 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니는 저와 3년 내내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냈지만 각자 다른 대학교, 다른 과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제가 유학을 가면서 연락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서로 과거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로만 기억하던 어느 날 저의 미니 홈피에 미니가 댓글을 달면서 저희는 다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종종 함께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뀐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오빠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소개팅을 하자고 한 달이 넘게 조르더라고요. 미니의 끈질긴 소개팅 타령에 결국 저는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가 결혼식 3개월 전. 절대 안 된다. 어디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너를 곱게 키워준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빠한테는 불효예요? 비록 지금은 민혁 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한테 잘해준다고요. 네, 아버님. 저를 한번 믿고 아르미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손에 물은 몰라도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자네에게 아름이 같은 딸이 있다면 자네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겠어? 나는 절대 이 결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아름이 너도 계속 그렇게 이놈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다. 아빠,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잠시 후. 아, 오빠 미안해. 아빠가 저렇게 반대를 하실 줄이야. 식장까지 다 잡아놨는데 저러시면 진짜
아니야. 내가 아름이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버님이 아름이를 걱정하셔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앞으로 아름이 너한테 더 잘하는 모습 보이면 아버님도 우리 사이 인정해 주실 거야. 오빠, 우리 정말 이 마음 변하지 말고 쭉 이렇게 사랑하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저와 남편은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서로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헤어지는 것도 아쉬워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선 저를 받아주셨는데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몸이 약하셨던 어머님께서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그런 어머님께 저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엄마와 저를 잘 키워내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악착같이 키우셨는데 대뜸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결혼부터 한다고 했으니 아빠의 속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집까지 찾아온 사람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정말 아빠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에게 서운함을 크게 느끼면서도 슬펐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 제대로 봐주지 않고 저렇게 안 된다고만 하신다니. 심지어 어제 결혼날도 잡고 결혼식장도 예약했고 결혼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나오시니 남편 볼 낯도 없고 시댁 볼 염치도 없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빠를 설득했지만 결국 아빠는 제 결혼식에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럴 것 같았다며 혀를 끌끌 차셨고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인데 아빠가 없어 반쪽짜리 결혼식이라며 제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친정집 앞 결혼식 2개월 후 아빠, 나 왔어. 문 좀 열어봐. 평생 나 안 보고 살 거야? 나 아빠 보고 싶어. 문 좀 열어봐. 아버님, 접니다. 저희 결혼하고 2개월 동안 절도 못 받으셨잖아요. 저희 결혼식 영상이랑 사진들도 가져왔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안 오셨지만 이렇게라도 저희 결혼식 봐주세요. 저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허락 없이 결혼한 거라서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저랑 아름이 받아주세요, 아버님. 그래, 아빠. 나랑 오빠랑 이제 받아줘. 평생 우리 얼굴 안 볼 거야? 아빠,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손주 얼굴도 안 볼 거야? 돌아가라. 시끄럽다. 아빠, 아빠. 잠시 후. 오빠, 일단 돌아가자. 아빠가 아직 화가 덜 풀리셨나 봐. 이렇게 오래 화내신 적이 없는데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 에이씨. 오빠. 아버님 좀 너무하시네. 딸이랑 사위가 이렇게까지 하면 한 번은 지는 척 나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장에서 신부 혼두석이 비어 있어서 지인분들한테 개쪽 당하셨는데 아버님이 좀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안 그래? 그렇지. 맞지. 그건 우리 아빠가 너무하셨지. 에이씨, 가자. 여기 있어봤자 춥기는 하지. 결혼식이 끝나고 2개월 동안 저희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친정집에 갔지만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의 태도도 많이 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넘겼습니다. 신혼집 결혼 3개월 후. 여보,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생활비는 언제 줄 거야? 아버님 회사에 일 배우러 다닌다며 요즘은 거기에 일하러 안 가? 진짜 쫑알쫑알 말도 많네. 나는 뭐 맨날 일하냐? 사람이 쉴 수도 있지. 지금 나한테 일 안 나간다고 구박하는 거야, 뭐야? 콱 쉬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오빠, 지금 뭐 한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나 때리려고 한 거야? 뭘 또 물어보고 난리야. 딱 보면 몰라?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한 척할래? 뭐, 뭐? 얼른 네 아빠한테 가서 생활비 받아와. 서방한테 이리라 저리라 할 시간에 나가서 돈 가져와. 뭐라고?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 에이씨, 난 또 의사 딸이라고 하길래 돈 많아 보여서 결혼한 건데. 아이, 젠장 결혼 잘못했네. 얼른 가서 너희 아빠한테 살살살 거리면서 돈이나 가져와.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 우리 집안 돈을 노리고 나랑 결혼한 거야? 야, 딱 보면 몰라? 안 그랬으면 내가 너처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랑 결혼했겠냐? 야,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빠한테 가서 국어를 해오든 식당에 나가서 서빙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오라고. 세상에,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랑도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우, 야, 나라고 네 아빠가 널 버릴 줄 알았겠냐? 의사 딸이라고 해서 돈도 많을 줄 알았는데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말을 많네. 야, 돈도 없는 애 데려다가 결혼해주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이제 돈은 너 알아서 벌어와. 알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오빠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걸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한들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아, 나는 좋아. 이혼 하려면 해. 근데 위자료는 뱉어놓고 가.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해서 식장에 지금까지 생활비 모두 내가 냈잖아. 그거 다 내놓고 가. 아, 야, 나는 이제 너한테 땡전 한 푼도 못 가져다 주니까 너 알아서 벌어와라.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도 보내지 않더군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는 시간도 길어져서 제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생활비는 언제 줄 건지 물어봤더니 대뜸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니 손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리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머리에 콱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아빠에게 가서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윽박 지르더군요. 처음 만났던 모습과 연애할 때의 다정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방바닥에 침을 뱉으며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낯설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결혼을 반대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아마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는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아빠에게 달려가 이 결혼이 잘못됐고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구박을 받으며 일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제 전공이 무용이라서 그랬는데 집 근처 가까운 요가 학원에 요가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학원 및 고깃집, 첫 출근 저녁. 자, 그럼 오늘 새로 오신 강아름 선생님을 위해 모두 짠합시다. 짠! 아름쌤이 무용 전공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근데 모형 쪽으로 안 하고 이제 요가 강사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모형은 그만하고 일하면서 생활비 보태려고요. 어머, 아름쌤 보니까 결혼한 것 같던데 얼마나 됐어요? 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신혼이에요. 어, 한창 좋을 때네. 아, 아름쌤 남편은 아름쌤이 우리 학원에서 일하는 거 알죠? 네, 알죠. 남편이 오늘 아침에 처음 일 나가는 거니까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줬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아, 저번에 선생님 다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허락을 못 받았다고 그만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아, 아름쌤,
제가 오늘 오자마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사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좀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서 내일은 휴무니까 쉬고 모레 가져다 주세요. 뭐가 필요한지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내일 뽑고 모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려주시면 제가 뽑아서 가져올게요. 아, 원장님, 잠시만요. 아,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서 받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가 인기가 많아서 많이 소란스럽죠? 나가서 받고 와요. 네. 잠시 후. 여보세요? 야, 어디냐? 끝났으면 제깍제깍 와서 남편 밥을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왜 안 와? 아, 오늘 첫 출근이라서 회식 잡혀서 늦는다고 문자 했잖아. 아유, 야, 넌 생각이 없냐? 남편은 지금 일 갔다가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와서 쫄쫄 굶고 있는데 유부녀라는 년이 딴 새끼들이랑 회식? 제정신이냐? 딴 새끼들이 아니라 같은 요가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셔.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밥통에 밥 있으니까 먹으면 되잖아. 와, 이것 봐라. 야, 그걸 네가 와서 해야지 내가 왜 하냐? 회식 같은 말도 안 되는 걸로 늦게 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와서 좋은 말 할 때 밥 차려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요가 강사를 하는데 이게 다 오빠가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고 나한테 돈을 벌어라고 해서 이러는 거잖아. 야, 너 내가 만만하냐? 어? 내가 만만해? 아, 이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 너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진짜 예쁜 줄 아냐? 오빠가 언제 그랬어?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단지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그랬던 거잖아. 야, 이게 지금 앞에 내가 없다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네. 야, 너 거기 어디냐? 네가 내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들 수 있나 한번 봐보자. 됐어. 끊어. 잠시 후. 아, 왔어요? 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 아니에요. 회식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건 그렇고 저 이만 가봐도 될까요? 첫날이라 긴장을 했는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그래요? 많이 아파요? 첫날이라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알겠죠? 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찾았다. 여보, 어떻게? 아, 아름쌤 남편분. 아, 네. 아, 아름쌤 몸이 안 좋다고 데리러 오셨어요? 아, 네. 아까 전화로 몸이 좀 안 좋다고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이 사람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역시 신혼이 부럽네요. 좋겠다. 안 그래도 아름쌤 몸이 안 좋아서 가본다고 인사하려던 참이에요. 얼른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해줘요. 그 사이 얼굴이 창백해졌네. 아,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가자. 요가 학원에 첫 출근을 하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더군요.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구한 직장이었지만 원장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료 선생님들 모두 좋은 분 같았습니다. 첫 출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제 환영회를 하자는 원장님의 말에 학원 및 고깃집으로 가서 회식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회식을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대뜸 밥도 안 차리고 어디에 있냐는 남편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대충 상대해주고 고깃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얼른 가서 밥을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회식을 빠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고깃집까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는 남편의 손에 팔뚝을 잡힌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집 10분 뒤. 빨리 안 와? 아, 이거다. 왜 이래? 오빠가 돈 벌어오라며 그래서 돈 벌러 갔잖아.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거 나. 에이씨, 이게 또 따박따박 대들지? 왜 때려? 원래 말 안 듣는 것들은 좀 맞아야 말을 들어. 감히 남편이 하는 말마다 그렇게 토를 달아? 어디 내 앞에서 한번 말대꾸 해봐. 해보라고.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너처럼 생각이 없는 애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이리 와. 살려주세요. 뭘 살려달라고 난리야. 조용히 안 해? 잠시 후. 너 진짜 한 번만 더 나한테 까불면 그때는 진짜 내 손에 어떻게 될지 알았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경찰입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문 좀 열어보시겠어요? 야, 조용히 해라. 밖에 사람 온 것 같은데 괜히 소란 떨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 알았어? 네, 조용히 할게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야, 안방으로 들어가. 괜히 여기 있다가 네 꼴 보여서 내가 피해 보면 책임질 거야. 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이거 와이프랑 좀 다퉜는데 그게 좀 시끄러웠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네, 좀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서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동네에 다 들렸나 봅니다. 아유, 민망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와이프분은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은 진정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원래라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남편분 믿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세요. 요즘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아무리 와이프랑 쌍방이어도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이제 안 싸울 겁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살펴가세요. 아이씨, 내가 내 마누라 때리겠다는데 왜 신고를 하고 난리야? 어떤 놈인지 걸리기만 해봐라. 에이씨, 짜증나. 야, 나 나간다. 찾지 마라.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써서 버텼지만 남자인 남편의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저를 잡고 집에 밀어넣는 남편의 힘에 저는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런 제 뺨을 내려치더니 곧이어 손과 발을 이용해 저를 무참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9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맞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폭행의 시간이 지나가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맞은 곳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제 어깨를 강하게 잡더니 무서운 얼굴로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때는 저를 어떻게 해버릴지 모른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온몸을 구타당하고 협박까지 당하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죄송하다와 그만해 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당장이라도 안방을 뛰쳐나가서 경찰에게 남편이 저를 폭행했다며 모두 신고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사람 좋은 척하는 남편에게 속아 경찰이 돌아가고 곧이어 남편도 나간다며 저에게 소리를 치고 나가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다가 거실로 나가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쓰러뜨린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은 곳이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지만 얼른 거실을 치워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을 치우는데 넘어진 서랍장 사이로 웬 사진이 있더군요. 뭔가 싶어 그 사진을 집어들었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빠 말 제대로 안 들어서 이렇게 벌 받나 봐요. 제가 죄송해요. 아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울지 말고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하렴. 아빠가 데리러 가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아빠.
울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소 어딘지 알지? 문자로 주소 보내라. 아빠가 바로 가마. 옷만 따뜻하게 입고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갈게. 잠시 후. 아름아, 아빠 왔다. 문 열어라. 아빠. 세상에, 아름아,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녀석이 때렸어? 그 빌어먹을 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행동해서 제가 이렇게 벌 받나 봐요. 제발 저 좀 데리고 도망쳐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새끼 지금 어디 있어? 감히 내 딸을 때리고 무사할 줄 알아? 이 새끼 어디 갔냐? 아빠, 제발요. 그냥 얼른 저 데리고 도망가 주세요. 제발요. 이리 와라. 아빠랑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얼른 챙길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라. 빨리. 네. 아빠, 꼭 저 데리고 가야 해요? 저 버리고 가시면 저 진짜 죽어요. 저 데리고 가셔야 해요. 아셨죠? 걱정 말아라. 그만 울고 얼른 가서 짐 챙겨라. 너가 아빠만 따라온다면 이 뒤부터는 내가 어떻게든 하마. 그러니 걱정 말고 얼른 짐 챙겨 나와. 친정집. 당일 1시간 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라. 그래야 아빠가 널 도울 수 있어.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3개월 동안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길래 생활비를 언제 줄 거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는 의사 딸이라고 해서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고 저한테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뭘 하든 돈 벌어라고 하고 그래서 요가 학원에 취업했어요. 취업하고 첫날 회식이라고 조금 늦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자기 밥도 안 챙긴다고 화를 내고 뭐라고 한 소리 했더니 회식 장소까지 쫓아와서 저를 집에 데리고 가서 때렸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오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더니 사람 좋은 척해서 경찰 돌려보내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 정리하려고 나갔는데 정리하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해서 아빠. 그래, 그만 울어라.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아빠랑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서 경찰 신고하고. 근데 이상한 사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거실 정리하다가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거 가져왔어요. 아휴, 그래. 이건 아빠가 알아서 확인하고 조사하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네. 그만 울어라.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제 정리하고 해결하는 일만 하면 된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방에 가서 좀 쉬고 잠 자도록. 내일부터는 아빠랑 같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까. 알겠니? 네, 알겠어요. 잠시 후. 김 서장 나야. 그 전에 내가 부탁했던 사람 말이야. 뭐 나온 거 있을까? 예, 선배님. 안 그래도 좀 알아봤는데 문제가 좀 있는 놈인 것 같아요. 폭력 전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질이 좀 안 좋은 놈 같은데 이런 놈을 선배님이 어떻게 아세요? 순진한 우리 딸 꼬드겨서 결혼한 놈이야. 오늘 내 딸이 그놈한테 맞고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아휴,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 전화를 받는데 심장이 철렁여서. 예? 맞았다고요? 아니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왜 아직도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김 서장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보니까 결혼도 한 번 한 놈인 것 같던데 이거 혼인 취소 가능할까? 혼인 취소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우선은 내일 병원 들려서 진단서 좀 떼우시고 따님 데리고 한번 와주세요.
근데 하필 걸려도 이런 놈한테 걸려서. 그러게 말이야. 어쩌겠어. 내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는데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름 엄마라도 살아있었으면 좋았을걸. 선배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따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바로 신고하시고 혼인 취소는 저보다는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님이 그놈 결혼할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반응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 기존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면 혼인 취소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유리하죠. 우선 변호사 통해서 소송 진행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아시는 분 없으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야. 그쪽으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어쨌든 알아봐줘서 고맙네. 폭력 전과도 있는 놈이고 사기 결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건은 법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선배님 너무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래, 김 수장. 알아봐줘서 고맙네. 나중에 내가 비싼 밥 한 번 살게. 잠시 후. 네, 아버님. 잘 계시죠? 미 판사. 나야, 잘 지내지. 동혁이는 건강하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시죠? 민 판사,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딸 때문에. 네? 아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웬 이상한 놈한테 사기 결혼을 당해서 보니까 폭력 전과도 있는 놈이고 우리 아름이도 함부로 했더라고. 게다가 한 번 결혼도 했던 놈인데 아름이 반응 보니까 몰래 숨기고 결혼했나 봐. 그래서 혼인 취소 쪽으로 소송을 해볼까 하는데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문자로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네. 민판사도 바쁠 텐데 부탁 좀 할게. 아닙니다. 아름이 일이라면 제가 도와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번호 문자로 좀 보내주고 다음에 동혁이랑 같이 식사나 한번 하게. 네, 들어가세요. 다음 날. 아름아, 잠시 나와봐라. 네, 아빠. 인사해라. 여기는 너 혼인 취소 도와줄 김 변호사다. 그리고 여기는 아빠 친구 동혁 아저씨. 기억하지? 동혁 아저씨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자, 김 변호사 이야기는 민판사 통해서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아름 씨에게 몇 가지 물어봐야 하는데 혹시 남편분께서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는 걸 알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결혼할 때도 아빠가 안 오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을 망쳤다고 저한테 짜증을 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전과 있는 것도 알고 있으셨어요? 폭력 전과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연애 때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나서 아빠가 계속 저를 안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한 이유가 의사 딸이라서 돈 많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폭언도 많이 했어요. 쓰레기 새끼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우리 부녀는 김 변호사만 믿겠습니다. 네, 선배님은 같이 안 가세요? 나는 여기 아름이랑 아버님이랑 좀 더 이야기하고 갈게. 먼저 가.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민 판사, 오늘은 일 없어? 더 이따 갈 거면 이따가 동혁이 불러서 같이 식사나 할까? 네, 그러면 저도 좋죠. 아름이는 어때? 네. 아름이는 나 기억 못하나? 나 수환이야.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놀았는데 하기사 그때는 아름이가 5살이었나? 그래, 아름아. 여기 민판사가 너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줬어. 그때 너가 민판사 좋다고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안 날 수도 있지. 그건 그렇고 아직도 피망 못 먹어? 그때도 피망 먹기 싫다고 해서 내가 아름이 피망 많이 먹어줬었는데. 그건 기억이 나요.
피망 먹기 싫어서 옆에 있던 오빠한테 피망 몰래 줬었던 것 같아요. 얘 지금도 피망 안 먹어? 그래요? 안 먹을 수도 있죠. 저도 이 나이 먹어도 당근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때 아름이가 오빠 당근 많이 먹어줬는데 기억나? 아, 맞아요. 그것도 기억나요. 그때 피망 주고 당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야? 아, 이제 웃네. 봐, 웃으니까 이렇게 예쁜데. 너무 걱정하지 마. 김 변호사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잘 해결될 거니까 너무 어둡게 있지 마. 알았지? 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취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빠가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만약 받게 된다면 아빠 앞에서 통화 녹음을 하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욕부터 뱉어내는 남편 덕분에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혼인사실 여부 확인에 대해서도 남편이 법정에서 결혼 사실이 뭐가 중요하다며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주 쉽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남편은 폭력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당연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제가 피해 입은 만큼의 금전적 보상까지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은 저를 폭행한 죄까지 물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져 있는데 대뜸 친구 미니의 남편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 혼인 취소 일주일 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잘 못 지냅니다. 아름씨, 김민혁이라고 아시죠? 아, 아름씨 소식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민혁 씨랑 결혼 생활 하실 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이상한 점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아, 김민혁이랑 제 와이프랑 바람을 피고 있더군요. 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전혀 모르셨나 봐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전 남편을 저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미니인걸요. 저도 그게 제일 어이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다가 친구 전 남편이랑 바람이라니. 아무튼 모르셨다니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군요. 아, 혹시 미니한테 연락 온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미니한테는 아직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그거 자기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쫓아내려고 이혼 소송까지 준비 중이라서 아마 똥줄 좀 탈 겁니다. 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준비할 게 많아서요. 네, 들어가세요. 뭐랄까, 기분이 참 좋지 않더군요. 저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했으면서 제 친구인 민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몰려드는 배신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빠가 수환 오빠와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수환 오빠가 저를 데리러 출발했다는 말에 느릿느릿 준비를 했습니다. 찬, 당일 저녁. 네, 아버님. 지금 아름이 데리고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길이 좀 막혀서 10분 정도 더 늦을 것 같아요. 아빠, 내가 좀 늦게 나왔어. 배고프시면 먼저 식사하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아빠가 급한 수술이 잡혀서 가봐야 해. 아름아, 거기 비싼 식당이니까 민 판사랑 저녁 같이 먹고 집에 와. 알았지?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이 밥 먹이고 제가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민 판사는 믿지. 우리 아름이 잘 부탁하네. 네, 걱정 마십시오. 그래, 이만 끊을게. 맛있는 저녁 먹어. 오빠가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저러시는 거잖아요. 어? 내가 뭘? 아니, 오빠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계속 저한테 오빠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오빠가 좋은 뜻으로 아빠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지만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착각할 것 같아요. 착각 아닌데? 네?
착각 아니야. 나 아름이가 마음에 들어. 기왕이면 이대로 쭉 나랑 연애하고 결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한 번 결혼했는걸요. 아름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오빠 별로야? 아,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럼 눈 딱 감고 오빠랑 한번 연애해 볼래? 네? 연애는 괜찮지 않아? 물론 기왕이면 나랑 결혼까지 해주면 좋고. 어, 아, 좋아요. 뭐? 진짜? 아싸. 내가 진짜 잘해줄게. 고마워, 아름아. 그렇게 저와 오빠는 연애를 시작했고, 아빠와 오빠의 아버님의 강력한 응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그 걱정과는 다르게 오빠는 연애 때와 다름없이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결혼 후 3개월 뒤. 오빠, 일은 잘했어? 오늘도 재판이 있어서 그거 했지. 누구더라? 아, 그 전에 아름이가 이야기했던 친구 있지? 미니? 어, 그 이름이랑 똑같은 여자 재판이었어. 바람 피워서 쫓겨나고 결국 이혼까지 당했지. 그 불륜남까지 해서 판결하고 하느라 힘들었어. 요즘은 뭘 그렇게 바람을 쉽게 피는지 정말 이해도 못하겠어. 어떻게 좋아서 결혼했으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상해. 그치? 아이, 그래도 오늘 힘들었는데 예쁜 우리 마누라가 도시락 싸들고 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오빠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또 도시락 싸서 올게. 알았지? 어, 언젠가 수환 오빠가 법원밥이 질린다는 게 생각이 나서 수환 오빠를 위한 도시락을 싸들고 법원으로 왔습니다. 수환 오빠와 즐겁게 도시락을 먹고 택시를 타러 가는데 수환 오빠가 꺼낸 미니의 이야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판사 중에 수환 오빠에게 미니의 재판이 들어가다니. 그래도 업보는 돌아온다고 결국 미니도 제 전남편도 바람핀 벌을 받는 거겠죠. 수환 오빠가 택시를 불러서 태워주는데 멀리서 익숙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전남편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제게 보상금을 주느라 집도 모두 팔고 고시원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지 사람이 참 피곤해 보이더군요. 저와 수환 오빠를 봤는지 멍하니 이쪽을 쳐다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전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수환 오빠가 태워주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